네, 최신 미국 경제 시사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이 뭐냐? 슈링크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의 합성어인데 거의 뭐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이 인플레이션이죠. 그걸 겪으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슈링크 인플레이션인데 예전에는 뭐 패키지가 이런 큰 과자나 여기에 뭐 가스를 채워가지고선 펑퍼짐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뭐 그게 아마 대표적이었을 텐데 이제는 여러 가지 요거트, 뭐 커피, 뭐 이런 것들 일상 생필품 전반에 걸쳐서 이게 확대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요, 뭐 눈속임일 수는 있을 텐데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이 클리넥스가 65장 들어있던 게 이제는 60장으로 줄였다라는 거고 초반이 요거트도요 5.3오unce에서 4.5로 이렇게 줄여드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 관계자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재료나 포장, 뭐 노동,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서 이제 뭐 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한국 상점도요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국 과자들이 굉장히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뭐 번들 제품도 뭐 5개 들이가 4개로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용량은 줄이면서 가격은 뭐 조금 올리는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체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렇게 부피나 양을 줄이는 데 대한 저항이 더 낮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이 저항,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반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클리넥스 개수라던가 아니면 뭐 요거트의 무게 이런 것들은 체감하기가 뭐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LA 타임스의 기사였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가상화폐를 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세니를 상원에서 이 크립토커런시를 클래시파이 하기를 commodities,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또는 증권 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decipher,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것도 엊그저께 나온 얘기인데요. 준 7th니까요.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특히 이제 크립토커런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상원에서요. 이 엊그저께였죠. 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요.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해서 관할 감독 기관을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뭐 CFT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관할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데요. 뭐 근데 이제 뭐 decipher, 뭐 그러니까 판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상하원. 그랬을 때 이번 회기 내에 지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이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바이파리슨이죠. 이제 공동으로 발의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미국 내 그 입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인다라는 게 이 신문의 내용인데 이 해당 법안에서는요. 이 가상화폐를 이 보조 자산 뭐 또는 뭐 그냥 커머러리 그러니까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유가증권으로 간주가 되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감독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반해 이제 커머러리가 되면 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CFTC라고 하는데 콩, 옥수수,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거래가 되는 또 시장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관할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 주식은요. 이 SEC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증권감독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그런 내용, 그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좀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거래에서는 당연히 여러 투자자들이요 참여하는 그런 오픈 마켓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격한 이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또 증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주 금융 사기
이런 케이스로 다뤄지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존의 이 업계의 입장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가상화폐를 어떤 채굴한다라거나 그걸 통해서 매매한다라는 것이 이걸 왜 증권 상품으로 보느냐라는 게 말하자면 업계의 그간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업계 측에서는 환영을 했고 실제 시장도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가상화폐 여러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번 법안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라는 게 신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이 규제 그리고 이 금융개혁을 지지하는 단체에서는요. 의회의 이번 그 법안 발의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다가 이 권한을 맡긴다는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어떤 또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게 지금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인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면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일색이라는 거죠. 환영 일색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ETF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식 같은 거 무슨 뭐 반도체 ETF다 그러면 반도체 대표 주식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또 그거를 상품으로 만드는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이 ETF라고 하는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ETF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비트코인 ETF가 작년 말이었었나요?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 가상화폐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이게 붐이 됐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 ETF 상품은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SEC의 감독을 여전히 받겠죠. 근데 지금 나온 법에서 이와 같은 ETF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ICO라고 하죠. 우리가 IPO라고 하는 것은 증권, 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상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ICO도 이와 같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 여전히 SEC에서 관할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또 관리감독국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지금 이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SEC가 아닌 CFTC 관할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의 내용만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바로 엊그저께 나온 상원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건 굉장히 최근 브레이킹 뉴스인데요. 미국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의무가 있었죠. 하루 전에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폐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아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금요일 오후에 찍고 있는데 그 전에 뉴욕타임스 브레이킹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반가운 소식이네 라고 했는데요. 자세하게는 12일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미국에 입국할 때요. 탑승하기 전에 이 코로나 테스트 받아서 이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CDC죠.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 항공기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입국 하루 이전에요. 코로나 이 네거티브 결과를 보여줘야만 이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고 CD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결정을 90일 뒤에 다시 한번 재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어떤 변형된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판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덧붙였네요. 저를 포함해서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경우 저도 이제 조만간 또 한국 나가는데 저도 이 코로나 검사하면 거의 누구 못지않게 많이 받아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고 뭐 불편한 그런 과정들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소식들 보면 이 비행기 값 천정부지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또 그로 인해 한국 가시는 분들 또 해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자체로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주요 뉴스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